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계엄 말렸다는 말만 하고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엔 답변을 거부하다가 특검 측에서 계엄하지 말라며 무릎을 꿇은 적이 있냐고 묻자 군 통수권자가 계엄 준비 사항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서 군의 실태를 설명했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 일부 잠깐 봅시다.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자기는 저러고 나서 자기가 말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왜 틀어드렸냐면은 저때 윤석열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개전 초기에 여인이 말 중에 개전 초기에 계엄령 발령되면 계엄령에 동원될 군인은 없다. 전방에서 전투하느라.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대목만 다시 한번 봅시다.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인형은 전쟁 나면 군인들은 전방에 가서 전쟁해야지 무슨 계엄령, 질서유지, 국회 투입 이럴 인원이 없다, 병력이 없다 이 말을 한 건데 전쟁이 저절로 납니까? 전쟁이 앞으로 몇 개월 있다가 날 거를 무슨 예언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정황이 저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 전쟁이 나면은 그 경찰이 계엄령에서 치안 유지해야지 군인이 병력이 동원될 수 없어요 후방으로 이런 말을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나면 전쟁이 어떻게 나? 자기들 일으키려고 한 거지. 그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행동 대장격인 여인영에 대한 여인영이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출석을 해서 그 윤석열에게 뭔가 이제 막 쏘아붙이는 피고인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여인영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인영은 사실 넘버 2로 불리기도 했었고 그때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공판 나와서는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오늘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 네, 오늘도 본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구태여 미주알 고주알 얘기 하겠느냐? 저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지만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던 여인영의 핸드폰에 있는 메모들이 맞습니다. 복원이 됐잖아요. 예, 그 메모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라는 메모가 있고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는 말도 있고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게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예, 맞습니다.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메모까지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12.3 내란 그 근처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날 당일이나 갑자기 알게 돼가지고 불강력적으로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원래 자기가 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23년부터 노상원이 하고 꿍짝꿍짝 돼가지고 깊이 이제 계엄을 설계했던 사람 중에 일원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던 논리가 무너질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 건데 여기서 윤석열의 태도가 어제 홍장원 차장하고 얘기 나눈 것보다 어제가 아니죠. 참 그 금요일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인형한테 다 덮어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거 뭐 수사에 시효자도 모르는 애, 뭐 사령관이라는 놈이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오죽하면 증인인 홍장원 차장 전 차장이 지금 뭐 아랫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여인형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인형이 변호인들도 봤을 겁니다. 여인형이 뭐 괴로워서 뉴스를 못 봤다면 변호인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변호인들 생각에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윤석열이 이미 여인형 같은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뭔가 체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밑에 것들이 전부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오버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 어느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 씌우는데 예. 그러면 오롯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노상훈과 여인형이 그냥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들끼리 꽁짝꽁짝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부해서 대통령 지시도 없이 네.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인형은. 근데 본인이 충성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어야 뭐 중령이든 뭐든 선고받는 건데 아니 자기가 충성하고자 하는 인간이 자기한테 다 덮어씌우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하려 자기가 충성을 다하냐는 그러면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증언대에 서서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마 특검이 잘 활용할 거예요. 전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렇게 온 했었다. 증인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 애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령관이라는 놈이 지 맘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본인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잡아주는 프레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사는 길, 네. 미안합니다. 네. 다 같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해왔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다 짜놨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 근데 사실은 다 사는 길이 아니라 윤석열만 사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 말은. 요새 윤석열을 법정에서 이렇게 보면요. 네. 법정에서 제일 신난 사람이 윤석열 같아요. 실실 웃죠. 네, 실실 웃고 이제 본인이 약간 예전에 검사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네. 이렇게 교묘하게 증인들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있죠. 질문들. 그래서 나 검사총장도 알잖아요. 아는데 이거 이렇게 아니 뭐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본인이 왕년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나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윤석열이 요새 좀 법정에 나오는 걸 맛을 들렸나? 이게 되게 신나하지라는 지점이 느껴지는데 그게 어쨌거나 법적인 그 논리대로는 말이 안 맞는 거고 여인형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진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진정한 군인이라면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밝혀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도 설득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서고 있기도 하고 예. 뭐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고 네. 너가 증언을 이상하게 하면은 너희 가족들이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위해를 가한다는 게 아니라 또 평생 내란범 자식, 예. 내란범 아내로 가족도 살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지금은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을 생각해, 가족들을.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윤석열 쪽이. 예. 근데 이걸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이 먼저 여인형 전 네. 사령관한테 지금 그렇게 갔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 가족도 죽는다고. 그게 우리 사는 길이 아니라고. 어떤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를 위한 변호인을 따로 그렇지. 선임해야 된다. 윤석열 쪽 변호사하고 끊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조언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7월에 군사법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날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체계를 벗어나야 했다, 깊이 후회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네. 이제 오늘 증언대에 섰을 때는 정말 그 군인으로서의 양심 이런 걸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어차피 그 영상도 또 공개가 될 터이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형, 예, 여인형, 네. 예, 여인형이 오늘 나왔어요 재판에. 여인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씨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죠. 네.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방첩사령관입니다. 좀 헷갈립니다. 특전사, 방첩사. 이제 그때는 좀 다 기억했었는데 수방사 이제는 약간 매치가 좀 안 돼요. 예. 네, 오늘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 신문하러 나왔고요. 네. 사실 이 여인형 사령관은 지난주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증인 신문할 때 윤석열 씨가 직접 굉장히 많이 언급한 인물입니다. 바로 홍장원 차장이 여인형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이 윤석열 씨는 이제 본인이 지시한 바가 아니라거나 또는 아예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대통령 지시도 없이 위치 추적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냐. 예. 이 방첩사령관이 이 자식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씨가 직접 언급해가지고 실제 이 자식이라고 표현을 이자식이라고 썼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 지금 부하에게 책임 돌리는 거 아니시죠?라고 따져 물을 정도로 언급이 됐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요.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오늘 얘기하기 전에 지금 방금 전 이봉호 연구원이 서론격으로 얘기한 그 장면, 그 지난 11월 20일에 그 윤석열과 홍장원의 오간 말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지금 그 혼자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그 요지인데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 참 홍장원 차장이 참 낮은 어조로 얘기하는데도 뭐 핵심이니까 날카로워요. 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씨가 작년 5월, 6월부터 자기네들 모아놓고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그게 계엄 사전 모의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작년 5월, 6월에 안가에서 저녁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용현 등등을 모아놓고 윤석열 씨가 뭐 간첩 수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대권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봄부터 했었다. 예. 네.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시도 아닌 평시에는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본인은 만류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도 가정하에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엄 사전 모의가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어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혐의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만 작년 뭐 10월 이때부터 여인영 씨가 본인 휴대전화에 기록해놓은 메모를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거기 보면은 사전 모의가 사실 너무 명백해요. 네. 심지어는 무인기 얘기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상시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써 있어요. 휴대전화 메모죠. 그게 예.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나왔죠. 거기다가 정치인 체포 명단도 이미 다 써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모의 증거가 너무 이미 확실한 상태에서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사전 모의 했다고 얘기하긴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별게 아니었고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뭐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이제 증언을 하면서 예. 본인 혐의도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휴대폰 메모에 대해서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바로 요건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지작사, 지작사, 특전사, 특전사, 수방사, 수방사. 방첩사는 네. 공통된 의견으로 각오하고 있다. 예. 예. 적 행동, 북한의 행동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력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써 있고요. 음.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서온 것이다. 뭐 강호의 사례를 참고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써 있는데 이것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또 우여곡절도 있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거는 박안수 사령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리고- 박안수 사령관을 불신해요. 여인영 사령관. 그 왜 이응이라고 표기했는가 보면 이제 비읍하고 이제 겹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박안수 사령관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담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강호필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를 하다 결국에는 이 이너서클에서 나가버리거든요. 네네. 안가 모임에서 이제 더 이상 강호필 사령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희영 방첩사령관이 이거 강호필이 나가서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메모에 적혀 있는 것이어서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 이게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도 메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메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그 전부터 작년 봄부터 계엄 얘기는 나왔고 자기는 뜯어 말렸다. 이런 취지로 무언가 자기를 변호하긴 변호하는 듯한 그러나 진작부터 이 계엄 얘기 그러니까 김민석 현 총리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때는 막 그 국민의힘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 뭐 근거 없는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돌아가는 소문이나 듣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인석 염전에. 총리가 그렇죠 네.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사실 근거들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과거에 김민석 이제 현재 지금 총리가 계엄설 얘기했을 때 초반에는 모두가 에이 설마라는 설마 했죠. 여론이 맞아요. 많았죠. 저도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여인영의 저 발언도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뜯어말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군 상황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다가 아 이거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싶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에 그러니까 아 근데 술 한 잔은 마셨고 아 근데 대표님 이게 진짜 저희가 막 해본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약간 요 스탠스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네. 이게 본인 진술이에요. 본인 진술이야 박사님이 이게. 뭘 이렇게 막 과장한 게 아니고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예. 무릎을 꿇어서까지 말렸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게 꼭 말리기 위한 것이었느냐. 네. 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말렸다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본인이 말려요. 이게 본인 진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령관으로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말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 동원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만류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런 것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7,000번 보고 계시고, 언니곰님은 아까 뭉크레슈도 들었나 봐요 브리핑을 낮에. 그렇습니다. 예, 뭉크레슈도 들었고 과제하면서 지금 듣고 있다고 이렇게 주셨고요. 민재권님은 매일 청취하는데 처음 댓글 남겨본다고 오늘도 힘든 뉴스 많았는데 예, 이재석의 경공특보 보면서 힐링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네요. 여인영. 벌써 오늘 영상이 영상이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온 여인영 씨의 육성을 이제 속속 좀 들어오나 봐요. 이게 녹화돼서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겁니다.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마신 거는 팩트를 얘기하네요. 유성이 소폭을 급하게 마니까 예, 막 돌려버리니까. 예. 근데 속도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뚜두두둑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구체적 진술이죠. 구체적 그러니까. 진술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얘기하긴 하네요. 그건 네.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긴 하고요.